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문학 감상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울 작품은 이시영 시인의 공사장 끝에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연관된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학 시간에 우리는 맥락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란 말을 기억할 텐데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란 한 작품과 주제 또는 형식, 구조 면에서 비슷한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 감상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볼 공사장 끝에라는 시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내용 면에서 비슷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일시 정지한 후 시를 읽어본 후 선생님과 같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읽어보았나요?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제 시의 제목을 보면 공사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부숴버릴까 인부들 이런 말도 나오죠. 이 시는 1980년대에 산업화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철거민들의 불안감과 철거를 망설이는 인부들의 상황을 대화를 인용해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할 때 선생님이 먼저 시를 감상할 때 시적 화자를 찾고 그 화자가 처한 상황 또는 그 화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 시에 드러난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시적 화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적 화자가 시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용을 보면 시적 화자가 인부들의 말을 듣고 그 인부들의 대화 내용을 1행에서 4행까지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지금 부숴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안 돼. 오늘 밤은니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그래도 안 돼. 두런두런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여 들려오는 루핑 집안 단칸벽에 기대어 그 여자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 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주고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보세요, 여러분. 1행부터 4행까지는 인부들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인부들은 지금 부숴버리자. 안 돼. 오늘 밤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부수자. 소장이 알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집 안에 있는 그 여자가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나 이 건물을 부숴버리자.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을 부숴버리자. 안 된다라고 하고는 인부들의 대화를 그대로 제시하고 그리고 밖의 상황을 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는 그 여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집 안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 것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 있는 여자가 자기네 집을 부수겠다고 밤늦게 찾아온 인부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 여자는 얼마나 삶이 막막하고 힘들까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도 이 여자가 어린 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주고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의 막막함, 그리고 이 여자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시적 화자는 지금 이 인부와 여자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이들의 상황을 그대로 제시하고 이들이 느끼는 막막함, 이들이라기보다는 여자가 느끼는 막막함, 그리고 이런 철거민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에서는 인물이
3명이 제시되고 있어요. 인부 1, 인부 2, 그리고 여자, 그리고 뭐 더 나아간다면 어린 것들 애들까지도 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인부 1이 뭐라고 하냐면 뭐 인부 A라고 해보겠습니다. A, B가 있으면 A, B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인부 A가 지금 부숴버리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부수는지는 일행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시를 다 읽어봤으니까 여자의 집을 부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숴버릴까라고 하는 말은 철거민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부가 안 돼. 오늘 밤은 자기하고 내일 아침에. 여기에서 말줄임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부수자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부는 철거민에 대한 인부의 연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첫 번째 인부가 안 돼. 오늘 밤은 대체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소장이 알면 선생님이 여기서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 괄호 안에 생략된 부분은 소장이 알면 안 된다. 소장이 알면 큰일 난다.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소장은 철거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부가 그래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 1행부터 4행까지는 인부들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부들의 대화가 그냥 대화가 아니라 서로 이 철거민의 집을 이제 부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2행에서 4행에서는 철거해야 할 집을 남겨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인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행에서 4행은 집 밖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제는 여러분 5행부터 끝행까지는 집 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런두런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여 들려오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자는 안에서 밖에 인부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죠. 그런데 그 인부들의 목소리가 이 여자한테는 꿈결처럼 섞여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꿈결처럼 섞여 들려오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밤이 너무 늦어서 졸려가지고 꿈결처럼 섞여 들려올 수도 있고 또 희망과 절망이 섞여서 꿈처럼 아득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꿈처럼 섞여 들려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부들의 목소리는 여자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는 절망을 주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인부는 부숴버리자고 해서 절망을 주는 반면 두 번째 인부는 오늘 밤만 자게 하고 내일 밤에 하자라고 해서 희망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인부들의 목소리가 여자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루핑집 앞 단칸벽에 기대어 그 여자. 루핑집은 여러분 선생님 밑에 뜻을 달아놨는데요. 아스팔트 찌꺼기로 코팅을 한 그 두꺼운 종이를 지붕으로 만들어서 얹은 집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사진을 하나 제시했잖아요. 이처럼 이 종이로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지은 그러니까 구조가 엄청 열악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 좀만 치면 여러분 금방 부서뜨릴 수 있는 집이겠죠. 그만큼 이러한 루핑집이라는 그 공간적 배경은 이 여자의 고단한 삶 그리고 힘겨운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 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주고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한 아이의 여러 아이의 어린 것들이라고 보면 여러 아이의 엄마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작은 발이 삐져나온 어린 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준대요.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얘가 불빛인 듯 덮어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첫 번째로 어린 것들이 삐져나온 이 작은 발을 그냥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을 비유한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안에 살고 있는 걸 물론 인부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들켜서는 안 되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이 삐져나온 걸 불빛인 듯 혹시나 밖에서 보지 않을까 해서 감추기 위해서 덮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감추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라고 했잖아요.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서 뭐 밖을 내다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적 화자가 여자를 설정해서 그 여자가 밖을 내다본다라고 설정한 이유는 여러분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철거민인 그 여자가 처한 암담한 현실이 깜깜한 밖이라고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여자를 통해서 집이 철거된다는 막막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고 칠흑처럼 깜깜한 밖이여 이를 통해서 여자가 느끼는 막막함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1행에서 4행까지는 인부들의 대화를 인용해서 집 밖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인용한다는 점에서 연극 있잖아요, 여러분.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 극적 효과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는 집 안에 여자의 상황을 제시해서 철거민인 여자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그런 여자가 느낄 막막함 이런 것들을 여자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시를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산업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철거민들의 애환을 인부들의 대화와 여자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짜임을 보면 선생님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1행에서 4행은 철거 반원들의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집 밖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5행에서 10행에서는 깜깜한 밖을 내다보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집 안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감추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자가 느끼는 막막함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철거 발언들의 대화를 삽입하여 현장감, 진짜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사실감 이런 걸 주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두 인부들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으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선생님이 대화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 극적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핑집 안과 밖이라는 공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독자들이 도시 빈민의 비극적인 현실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행에서 마지막 행까지는 여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죠. 아이들의 발을 불빛인 듯 덮어주는 모습이나 깜깜한 밖을 내다보는 이러한 여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이고 암담한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내용과 연관된 비슷한 작품인 공사장에서라는 시를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전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도 이러한 내용을
가진 비슷한 다른 내용의 작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기억에 더 잘 오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